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68세죠.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상가 2채를 샀어요. 지금은 그 임대료와 예금 이자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아들 민호예요. 대학도 나오고 회사에서 과장까지 됐죠. 결혼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착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수진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기억하고 챙겨주니 고마웠죠. 아이고, 깜빡할 뻔했네.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수진이는 옆에서 꼼꼼히 메모했어요. 의사가 하는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혈압약 꼭 챙겨 드시고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네, 선생님. 집에서도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수진이의 대답이 저보다 더 빨랐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살짝 붙들어주며 걸었어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구경만. 그래도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정순이 언니 복 많다. 며느리가 저렇게 극진히 모시니.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 그 말들이 들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이도 살짝 미소를 지었죠.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냉장고를 정리해줬어요.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을 버리고 새로 산 재료들을 넣어줬죠. 어머님, 반찬 떨어지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만들어다 드릴게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수진이는 항상 이랬어요.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제가 불편할까 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민호가 퇴근하면 수진이는 꼭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 혈압약 꼬박꼬박 드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어. 수고했어. 엄마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인데요. 그런 대화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역시 며느리를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이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왔어요.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줬죠. 어머님 몸이 좀 어떠세요? 좋지 뭐.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수진이의 말투는 항상 정중했어요. 큰 소리 한 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들 민호보다 더 챙겨주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식당 단골 손님들 모두요. 정순 씨 복 많아. 며느리가 저렇게 잘하니.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쳐다보기도 싫어하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며느리 잘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 안경 찾으세요. 수진이가 마침 찾아왔어요. 응,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침대 밑에서 안경을 찾아냈어요. 여기 있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졌을까요? 아이고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안경을 침대 밑에 둘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휴대폰을 찾았어요.
냉장고 안에서 나왔죠. 그것도 수진이가 찾아준 거예요. 어머님, 휴대폰이 냉장고에 왜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아마 뭔가 찾으려고 냉장고 열었다가 말을 하면서도 이상했어요. 왜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었을까요?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수진이는 그럴 때마다 은근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마치 뭔가 촬영하는 것처럼요.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시면.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다음 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지. 왜?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신다고. 아, 그게. 저는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요.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지. 큰일 아니야. 그래도 좀 이상한 곳에서 찾아진다고 하던데요. 민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했다가 수진이가 와서 끄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가스가 켜져 있었어요. 언제 켰지?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분명 뭔가 끓이려고 했는데 뭘 끓이려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는 이번에도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찍었어요. 가스레인지 쪽을 향해서요. 어머님, 이거 위험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더 자주 들러야겠어요. 미안해. 정말 깜빡했네.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도 들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병원? 신경과 같은데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자주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일일이 다 이르는 게 불쾌했거든요. 나는 멀쩡해. 그냥 나이 먹어서 깜빡하는 거야. 그래도 엄마,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됐어. 나는 안 가.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정말로 이상했어요. 분명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내가 정말 이상해지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엄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재산 정리하는 것 관련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재산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엄마가 갖고 계신 상가랑 예금, 그리고 식당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만약에 엄마가 그런 일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민호는 그런 일이라고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치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나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제 재산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왜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상가는 너희 형편 보고 천천히 물려주려고 했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유언장 같은 것도 써두시고요. 유언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지 않나?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죠. 민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왔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유 원장 얘기했다면서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저희가 의논한 거예요.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는 제 옆에 앉더니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요즘 어머님이 깜빡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려워져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걱정돼서 찾아봤거든요.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욕심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니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왜 갑자기 유 원장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말 제 걱정에서 나온 말일까요? 다음 날 장도연 변호사를 만났어요. 단골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정순 씨,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도연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이었어요. 벌써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전향이죠. 그런데 변호사님, 유 원장 쓰는 게 복잡한가요? 유 원장요? 왜 갑자기? 아들이 미리 써두라고 해서요. 장도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정순 씨는 아직 건강하신데 왜 갑자기 유 원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제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서요. 깜빡한다고 해서 바로 유 원장을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장도연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재산 정리를 서두르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밤늦게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유 원장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볼게. 너무 미루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이의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며칠 후 수진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정밀 검사? 뇌 쪽 검사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니까요. 저는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정말 치매가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꼭 해야 할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 뭔가 있다면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나으니까요. 수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럼 어디서 받을까? 제가 알아봤는데 좋은 병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아는 분이거든요. 수진이는 이미 다 알아봐 놨더라고요. 그럼 언제 가지? 내일 가능하시면 내일 가요.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큰 곳이었어요. 원장실에서 은영 원장을 만났어요.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시다고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은영 원장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일인지 아세요? 9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이요. 어제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김치찌개였나? 그런 식으로 10분 정도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라기엔 너무 간단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 씨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오은영 원장이 수진이와 함께 나갔어요. 10분 정도 뒤에 들어왔죠.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벌써요? 네, 간이 검사라서 금방 나와요. 오은영 원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여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치매인 건가요? 확실한가요? 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등 전형적인 초기 치매 증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원장님,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좋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요양원 얘기까지 나오다니요. 아직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는데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치매는 점점 악화돼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오은영 원장의 말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진단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멍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니까 잘 관리하면 돼요. 수진이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진단서를 다시 봤어요. 경증 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죠. 정말일까요? 저녁에 민호가 왔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어떻게 나왔어요? 초기 치매래.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약 먹으면서 지켜보자고 하더라. 혼자 계시기 어렵지 않을까요? 민호도 벌써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이 때문인 걸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검사가 너무 간단했던 것 같고 진단도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틀렸을 리는 없겠죠.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왔어요.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벌써? 미리 봐두시면 좋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아직은 집에서 살만한데.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면 급하잖아요. 수진이가 계속 요양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사실 저는 요양원에 가기 싫었어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요. 정말 제 걱정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밤에 혼자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죠. 일주일 후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죠.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마 치매가 생각보다 심해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어제도 가스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다행히 수진이가 발견했지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가스를 켜놨다고요? 언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그거예요, 엄마.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가스레인지가 켜진 채로 있는 영상이 나왔어요. 분명 저희 집 부엌이었죠.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어제 오후 3시요. 어머님이 나가신 후에 제가 왔을 때예요. 영상을 보니 정말 가스가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엄마, 이런 식이면 위험해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 리모컨, 화장실에 놓인 안경, 침실에 있는 젓가락들. 모두 제가 놓았다고 하는 물건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랬나? 네, 어머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진들을 보니 확실히 이상했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그런 건지 의심스러웠죠. 병원에서도 치매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니까 더 안전할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요양원에 가라니요. 나는 아직 혼자 살만해. 엄마, 지금 상황을 보세요. 가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렇긴 하지만.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양원이 어떤 곳인데? 좋은 곳이에요. 제가 미리 알아봤거든요. 수진이는 또 휴대폰을 꺼내서 요양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깔끔하고 좋아 보였죠. 여기 원장님도 아는 분이고 시설도 좋아요. 그래도 갑자기 가기는. 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지금이라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호와 수진이가 번갈아가며 설득했어요. 둘 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죠. 정말 그런 게 나을까? 네, 어머님. 거기서 치료도 받으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언제까지? 일단 치료 받으시면서 상황을 봐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 걸까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내일이라도 가시는 게. 아니야, 하루만. 민호와 수진이는 아쉬워했지만 하루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들이 간 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제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장도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요양원에 가라고 해서요. 잠깐만요. 치매 진단을 언제 받으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어디서요?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에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순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왜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도연의 목소리에 뭔가 심각함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이와 민호가 왔어요.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하고 싶어. 엄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어제 밤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무슨 일? 새벽 2시에 어머님이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잠옷 차림으로요. 언제?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기억도 못 하시고요. 수진이가 또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제가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잠옷을 입고 있었죠.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어제 새벽이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영상을 보니 정말 제가 맞았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언제 나갔지? 바로 그거예요, 엄마.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실 수 없어요. 민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당장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오늘? 더 늦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짐은 어떻게 하고?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언제 준비한 건지 모르겠어요. 벌써 준비했어? 혹시 몰라서요. 필요한 것들만 넣어뒀어요. 내가 직접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엄마.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민호가 재촉했어요.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 멍했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수진이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우은영 원장이 반겨줬어요. 어서 오세요.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벌써? 네, 미리 얘기해둬서요. 원장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입원 동의서 같은 것들이었죠. 여기 사인해주세요.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입원 관련 서류들이에요.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사인해 주세요. 수진이가 설명해 줬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인했어요. 다들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은 저희가 보관할게요. 휴대폰도? 치매 환자들이 휴대폰으로 이상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밖에 연락은 어떻게 해?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휴대폰을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요. 카드도 맡겨주세요. 카드까지? 분실 위험이 있어서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떠날 때가 되었어요. 엄마 자주 오겠어요. 언제 올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오려고요. 매일 오면 안 돼? 직장이 있어서 매일은 어려워요.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나 정말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엄마 치료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민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 정말 혼자였어요. 방은 깔끔했지만 집이 아니라서 어색했죠. 간병인이 와서 설명해 줬어요. 식사는 12시, 6시에 하시고요.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나요? 안전을 위해서 허락받고 나가셔야 해요. 허락받고 나가야 한다니요. 마치 감옥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방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요양원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뭔가 이상했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요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우울했죠. 집이 그리웠거든요. 정순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리예요. 안녕하세요. 혜리는 다른 간병인들과 달리 친근했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사흘째요. 적응하기 어려우시죠?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혜리와 얘기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혜리 씨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점심시간에 혜리가 다시 왔어요. 정순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네, 했어요. 입맛 없으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집밥이 그리워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혜리에게 제 상황을 털어놨어요. 치매 진단받은 것부터 가족들이 요양원에 보낸 것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가스 켜놓고 나간다거나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둔다거나요. 혜리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가족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진까지 보여줬거든요. 해리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왜요?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해리는 말을 흐렸어요. 저녁 시간에 해리가 또 왔어요. 정순 할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해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요? 보통 치매 환자분들은 진단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빨리 진단받으신 것 같고요. 해리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할머니는 다른 환자분들과 많이 달라요. 어떻게요?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기억력도 괜찮으시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환자분들과 달리 멀쩡했거든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해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해리의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말 제가 치매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왜 가족들이 저를 여기에 보낸 걸까요? 며칠 후 해리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순 할머니, 잠깐 와보세요. 해리가 저를 원장실 근처로 데려갔어요. 저기 보이는 서류함 좀 보세요. 멀리서 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이 보였어요. 저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보통 진료 기록은 별도로 보관하는데 저기는 일반 서류함이거든요. 해리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할게요. 해리는 정말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해리와 함께 뭔가 이상한 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CCTV도 좀 이상해요. 뭐가요? 할머니 방만 유독 많이 달려 있어요. 다른 분들 방보다 훨씬 많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방에는 CCTV가 3개나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해리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민호와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했는데 해리에게 말했더니 위로해 줬어요. 바쁘신가 봐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은 안부 전화라도 할 법한데요. 그때 원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장도연 변호사님이 오셨다고요? 제 귀가 번쩍했어요. 장도연 변호사라니요. 정순 할머니 면회에 왔다고 하시는데요. 안 돼요. 가족 허락 없이는 면회 불가예요. 원장과 간병인이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해리에게 말했어요. 해리 씨, 장도연 변호사님이 저를 찾으러 왔나 봐요. 정말요? 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럼 빨리 만나보세요. 하지만 원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리가 원장실로 가더니 뭔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돌아왔죠. 할머니 로비에서 잠깐 만날 수 있대요. 정말요? 네, 빨리 가세요. 로비로 내려가니 장도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순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수진 씨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치매 진단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좀 이상한데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멀쩡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저는 장도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스 켜놓은 것부터 이상한 곳에 물건 두는 것까지요. 그런데 사진까지 있다고 하셨죠? 네, 수진이가 보여줬어요. 장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순 씨, 혹시 그 사진들이 조작된 건 아닐까요? 조작이요? 요즘은 사진 조작하기 쉬워요. 특히 스마트폰으로는 더욱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장도연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우선 진단 과정이 너무 빨랐어요. 보통 치매 진단은 여러 검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유 원장 얘기를 꺼낸 것도 수상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장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순 씨, 혹시 수진 씨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목적이요? 재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수진이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찾아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우선 이곳에서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죠? 법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강제 입원이 부당하다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장도연의 말에 희망이 생겨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은 여기서 버티셔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을 어떻게 하죠? 휴대폰을 빼앗겼거든요. 그럼 이분을 통해서라도요. 장도연이 해리를 가리켰어요. 해리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리 씨, 정순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러겠어요. 해리도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장도연이 떠나고 나서 해리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점들이요? 원장님이 가끔 수상한 서류 작업을 해요. 그리고 특정 환자들한테만 특별히 신경 쓰고요. 해리의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럼 정말 저를 속인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찾아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리와 장도연 변호사가 제 편이 되어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낼 차례였죠. 다음 날부터 해리와 함께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원장님이 외출하신대요. 그럼 지금이 기회겠네요. 해리가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원장실 근처로 데려갔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리는 재빠르게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5분 정도 후에 나왔죠.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해리가 USB를 보여줬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할머니, 진단서 파일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파일 생성 날짜가 할머니가 검사받기 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사받기 전에 이미 진단서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놨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다른 파일들도 있어요. 해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아서 보여줬어요. 여러 개의 진단서 파일이 있었는데 모두 가짜로 보였어요. 이런 게 몇 개나 돼요. 한 20개 정도요. 모두 다른 사람들 것 같고요. 그럼 원장이 가짜 진단서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치매 진단이 가짜였다는 것이요.
혜리 씨,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장도연 변호사님께 전해드려야 해요.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원장 목소리였어요. 벌써 돌아왔나 봐요. 혜리가 재빨리 USB를 숨겼어요. 아, 정순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리셔서 찾고 있었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환자들 혼자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원장이 지나간 후 혜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네요. 정말 위험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뭐요? 수진 씨가 어제 은행에 갔다더라고요. 은행에? 왜? 상가 매매 관련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상가를 팔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원장님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 씨한테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제 재산을 노린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빨리 변호사님께 알려야 해요. 네, 내일 면회 시간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라고 믿었던 수진이가 저를 이렇게 속였다니요. 다음 날 장도연 변호사가 왔어요. 정순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혜리가 찾은 증거들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가짜 진단서 파일까지 있다고요? 네, 혜리 씨가 직접 확인했어요. 장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죄네요. 그리고 수진이가 제 상가를 팔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도 사기죄에 해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확보해서 고발해야 해요. 그리고 강제 입원 취소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장도연이 혜리에게 말했어요. 혜리 씨, 그 USB 파일 복사본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미 만들어뒀어요. 혜리가 다른 USB를 꺼냈어요. 잘했어요. 이걸로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서류 준비하고 접수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장도연이 떠나고 나서 혜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증거도 충분하고 변호사님도 도와주시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수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저냥이지. 치료 잘 받고 계시죠?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상가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역시 그 얘기를 꺼내는군요. 무슨 일이야?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하겠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팔기 싫어.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도 내 재산인데.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였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님. 됐어. 그 얘기는 하지 마. 수진이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혜리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수진 씨가 원장님하고 오래 얘기하고 갔어요. 뭔 얘기를 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둘 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장도연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정순 씨 서류 접수 완료됐어요. 정말요? 네, 강제 입원 취소 신청과 가처분 신청 모두 냈어요.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였어요. 이 답답한 곳에서 나갈 수 있다니요. 그리고 수진 씨와 원장 고발도 접수했어요. 정말요? 네, 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장도연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수진 씨가 뭔가 다른 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뭔 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법정 소송 관련해서요. 역시 알고 있었군요. 그거 철회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원장이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정순 씨,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원장이 가고 나서 혜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어요. 할머니, 원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송 철회하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도연이 왔어요. 정순 씨 나가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법원에서 허가 떨어졌어요. 드디어 자유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혜리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나가시면 연락해 주세요. 고마워 혜리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일이에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 요양원을 나서는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한 달 만에 맛보는 자유였거든요. 집으로 가시죠. 장도연이 차를 태워줬어요. 집에 도착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리웠던 우리 집이었거든요. 정순 씨,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재판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때까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증인 신청서 작성해야 하고 혜리 씨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에요. 혜리도요? 네,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나오신 거예요? 내가 멀쩡하니까 나온 거지. 하지만 치매 진단을. 그게 가짜였어. 민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가짜요? 응, 수진이가 조작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도 다 있어. 저는 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설마 수진이가 그런 일을. 민호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그때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나오셨어요? 내가 왜 나오면 안 돼? 치료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치료할 병이 없는데 무슨 치료를 해?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꾸민 거 알고 있어.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노리고 그랬지? 수진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무슨 증거요? 가짜 진단서, CCTV 조작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이게 뭔 소리예요? 민호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이상한 게 아니야. 사실이라고. 그때 장도연이 전화했어요. 정순 씨, 수진 씨한테 고발 사실 알려주세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수진아, 변호사님이 너를 고발했어.
고발요? 문서 위조죄하고 사기죄로. 수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뭔 소리야?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내가 뭘 시작했다고? 끝까지 가시려면 가세요. 저도 각오는 되어 있어요. 수진이가 민호 손을 잡고 나갔어요. 민호는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니까요.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정에는 저와 장도연 변호사 그리고 혜리가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수진이와 원장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있었죠. 민호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장도연이 먼저 발언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건입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네, 먼저 가짜 진단서 파일을 보겠습니다. 대형 화면에 진단서 파일이 나왔어요. 파일 생성 날짜가 제가 검사받기 3일 전이었죠. 보시다시피 진단서가 검사 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원장에게 물었어요. 그건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진단서를 미리 만들어 놨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다음으로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이건 요양원 내부 CCTV인데 정순 씨 방에만 유독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특별 관리가 필요한 환자라서 그렇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순 씨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혜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은 요양원에서 어떤 일을 목격했습니까? 정순 할머니는 다른 치매 환자분들과 전혀 달랐어요. 기억력도 정상이고 판단력도 괜찮으셨거든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네, 원장님이 가짜 진단서를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했습니까? 네, 컴퓨터에서 직접 봤습니다. 혜리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정순 할머니의 상가를 팔려고 은행에 다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원장님이 수진 씨와 통화하면서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정순 씨가 실제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상한 곳에 물건을 둔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런 행동들이 치매 증상 아닙니까? 장도연이 바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런 사진들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작했다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도연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어요.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이 사진들은 모두 합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사진들이 조작된 흔적이 선명히 보였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정순 씨가 새벽에 밖에 나와 있었다는 동영상도 조작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정순 씨,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수진 씨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죠. 재산 관련해서 수진 씨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미리 계획한 것 같아요.
재증언이 끝나고 수진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수진 씨, 정순 씨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단서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원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예요.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장도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수진 씨가 원장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화면에 계좌이체 내역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 수진이 계좌에서 원장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답변하세요. 그건 다른 용도였어요. 무슨 용도입니까?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방청석에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또한 수진 씨가 정순 씨 명의로 상가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서 초안이 화면에 나왔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수진이가 결국 무너졌어요.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휴정 시간에 민호가 저에게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아들아. 수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줄은. 너도 속은 거야.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이 밝혀졌으니 괜찮아. 재판이 재개됐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수진 씨와 원장 운영은 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합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와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2년, 원장은 3년이었죠. 민호는 그동안 저에게 오지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오늘 드디어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들어와. 민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다 끝난 일이야.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너도 당한 거잖아. 민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무슨 용서까지.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셨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으면. 됐어, 그런 얘기는.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아야죠. 괜찮을까요? 뭐가 안 괜찮아.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인데. 그래도 가끔 와서 확인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그래도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외롭긴 뭐가 외로워. 할 일도 많고. 정말 그랬어요. 식당도 다시 열어야 하고 상가 관리도 해야 했죠. 며칠 후 혜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혜리야.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혜리는 요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그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어.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도와준 거지. 혜리와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후회되지 않으세요? 뭐가? 수진 씨를 고발한 건 말이에요. 전혀. 잘못한 건 벌 받아야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어서 더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당연한 일 한 거지. 혜리가 가고 나서 장도연 변호사가 왔어요. 정순 씨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 소식이요? 수진 씨가 빼돌린 돈 회수됐어요. 얼마나요? 2천만 원 정도요. 다행히 아직 많이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돈이 돌아와서 다행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정순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례금은 얼마나 드릴까요? 됐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장도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달 후 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정순 씨 진짜 돌아오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반겨줬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좀 아팠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네, 멀쩡해요. 손님들은 제가 요양원에 있었던 사실을 몰랐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나저나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멀리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효부였는데. 손님들은 여전히 수진이를 착한 며느리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소문 낼 필요는 없었거든요. 저녁에 민호가 왔어요. 엄마 식당 다시 여셨다면서요. 응, 심심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엄마. 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겠지. 이제 똑똑해졌으니까. 민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수진이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커요. 그렇게 살면서 뭐가 행복했을까 싶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혜리는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정말 고마운 아이죠. 장도연 변호사는 이제 제 친구가 됐어요. 가끔 식당에 와서 밥도 먹고 갑니다.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졌달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게 아니더라고요. 요양원에서 한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꿈 같아요. 정말 악몽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건강, 자유,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죠. 며칠 전 우연히 수진이의 친구를 만났어요. 정순 어머님, 수진이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겠죠. 연락 안 되던데요. 바쁜가 봐요. 그 친구는 수진이가 교도소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굳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식당에서 장사를 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 건강해 보이신다고 말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요양원 관련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최근 들어 가짜 치매 진단서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 사건도 그중 하나였겠죠. 뉴스를 보니까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운 좋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엄마 일이랑 비슷하네요.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나 봐. 다행히 엄마는 잘 해결되셨지만요. 해리하고 변호사님 덕분이지. 정말 그래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밤늦게 일기를 썼어요. 요즘 일기 쓰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민호가 전화했다. 뉴스에서 나와 비슷한 사건을 봤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죠. 요양원에 있을 때는 창문에 철망이 있어서 별을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별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강해진 거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이 들었다고 여자라고 혼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민호가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테니까 더 현명해졌을 거예요. 수진이도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68세의 새로운 출발이죠.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오늘 밤도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자유롭게. 정말 소중한 일상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